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 21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나스닥만 좀 약보합권, 그리고 다우하고 S&P 500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그 사상 최고치에 이렇게 접근하는, 미국 시장에 특히 그 S&P 500을 보면 그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모양을 아주 잘 갖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636%. 그래서 뭐 어제보다 조금 뭐 올랐고, WTI 기준으로 배럴당 83불 57센트. 요것도 조금 유가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들었던 얘기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이제 테슬라가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냈잖아요. 어제 장 끝난 다음에 1,480 그러니까 1,138억 불 매출에다가 16억 불 흑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테슬라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그 스탠다드 레인지의 그 전기차 여기에 LPF 배터리로 전부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NCA, 이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여기에 비해서 LFP는 리튬 인산철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싸죠. 싼데 뭐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싸니까 이 배터리로 교체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 가격을 내려서 대중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LFP 배터리는 거의 중국이 전 세계 95%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CATL이나 BYD 이런 데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충전해서 길게 가는 장거리 주행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또 추운 날씨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화재에도 역시 이거는 전해진 용액이 들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가 오늘 우리나라에 그러지 않아도 이제 단기간에 많이 움직여서 조금 이제 쉬어야 되는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상승으로 출발해서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코스피 시장은 상승해서 출발해서 한때는 지수 기준으로 3,025포인트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20일 이동평균선이 오늘 기준으로 3024 근처인데, 여기에서 이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43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274억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1593억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출발 후에 바로 하락 전환을, 아주 빠르게 하락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한때 다시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팔면서 지수를 다시 1000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993.70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79% 떨어졌고, 결국 1000을 다시 내주고 말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154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7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샀어요. 개인이 한 2457억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관련된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 이래로 연일 이제 상승하니까 그거 영향도 받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67,000달러를 넘었고, 국내에도 이제 8천만 원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오늘 이제 끝날 때 보니까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게임주입니다. 뭐 NC소프트는 좀 빠졌지만 게임주들은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즈널 이펙트, 그러니까 계절이 들어왔다. 그래서 11월부터 사실은 이게
성수기거든요. 그 성수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 추우니까 이제 전부 집에서 게임하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겨울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주들이 그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재미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액토스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죠. 게임 회사인데 이 게임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출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그냥 상한가로 오늘 3,100원이 올라서 13,550원에 끝났습니다. 뭐 그러니까 오늘 이제 특징이 되는 이슈 두 개를 한 몸에 다 받은 그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이거 녹화하는 시간에도 잠깐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항공, 우주 뭐 이런 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뭐 이게 상당히 상승했다. 큰 폭으로 이거보다는 관심이 고조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시지만 이제 누리호가 발사되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 4시였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1시간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5시에 이제 누리호가 드디어 발사가 되는데 이게 발사되면 우리가 한 발사되고 나서 한 16분이 조금 지나면 이게 이제 성공인지 아닌지 일단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궤도 진입에 성공했냐 뭐 이런 게 이제 확인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성공을 거다 우리가 예측하기 것보다 훨씬 좋은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한 번에 딱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랍니다. 성공하기가 이게 뭐 뭐든지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성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뭐 이쪽 부분이 조금 좀 시장에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네이버가 이제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1조 7,273억 매출에 3,498억 영업이익. 예. 근데 이게 아침에 좀 하다가 그냥 중간에 오후 들면서 다시 물량을 맞아서 이렇게 됐고 끝에 가서 머건 스탠리 계장 같은데 외국인들이 거의 종가 무렵에 힘주면서 그래갖고 오늘 뭐 한 3,000원 오른 걸로 끝났습니다. 그 뭐 실적 봐서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이게 요즘 시장의 흐름입니다. 근데 어쩌면 외국인 머건 스탠리가 그거를 그 거꾸로 이용했는지도 모르죠. 예, 거꾸로 이용해서 낮게 걷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쨌든간 큰 물량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우리 시장은 요새 실적 밝히고 좋으면 자꾸 물량이 나오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상당히 또 오래된 얘기인데 이건 뭐 소식도 아니에요. CJ E&M이 SM 지분을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제 새로울 게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써먹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SM을 전체 밸류를 한 3조 내지 4조로 보고 이수만 씨가 갖고 있는 지분이 18.73%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6천억 내지 7천억에 가져간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특성상 이게 무슨 설비 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이수만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침에 좀 흘러나왔는데 이어서 이제 바로 뭐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회사 다 빠졌습니다. 두 회사. CJ E&M은 1.2% 빠지고 SM은 3%가 넘게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가 자꾸 재탕되니까 빨리 결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그렇죠. 사람들이 왜 이걸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아시지만 이제 카카오가 경쟁자로 CJ E&M 말고 SM 인수를 할까 뭐 이런 거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카카오는 손을 들었죠. 우리 안 한다. 근데 뭐 카카오가 요새 뭐 그거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죠. 예, 지금의 시장이 이게 참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장이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장이 이러니까 견디기가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진짜 더 힘드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도 이게 어렵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이제 주식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유튜브들의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건 장이 나쁘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시장의 정확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장이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조짐이 안 보인다 이러면은 계속해서 별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겪어야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의 시장은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는 있는데 장이 이러면 진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내가 이러려고 주식 투자를 했나, 자괴감이 든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이제 요즘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자괴감 드실 필요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엔 이런 거예요. 장이 좋아서 올라갈 때는, 그렇게 안 바빠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거꾸로 하시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내가 사면 빠지냐? 거꾸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장이 요즘 같은 때가 사실은 더 바빠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 같으면 안 바빠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그때부터 갑자기 바빠져요. 왜 바빠지냐? 뭐 살까? 그거 찾느라고 바빠지잖아요. 장이 좋으면. 근데 뭐 살까는 그렇게 찾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바빠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막 매매를 하면서 바빠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그 이제 좀 따져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게 바빠져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다가 이제 이렇게 섹터들을 달아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것만 가냐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섹터들을 좀 연구를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섹터 다는 거 이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많이 다는 섹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관련 자동차, 2차 전지, 원전, 위드 코로나, 비철금속, 그거 이외에도 건설이나 반도체 이런 것도 계속 유효한 거예요. 예. 그거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시장의 체력이 이런 모든 섹터를 한꺼번에 다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섹터 오늘 움직이면 또 한 이틀 가다가 또 딴 데로 옮겨지고 얘는 좀 빠지거나 쉬고 이러니까 지수도 맨날 그 타령이고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때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면 그런 각각의 섹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관련주, 뭐 관련주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거 좀 너무 쉽게 가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관련주 중에서 하나 골라 잡으면 그게 되게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련주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관련주 이름은 쫙 나와요. 어떤 건 20개가 넘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그 관련주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왜 얘는 내가 투자하는 대상에서 빠져야 되고, 얘는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올려드리면 또 그런 댓글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까? 이러는 분.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골라준 게 10개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다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한 거는 왜 여기 안 들어가 있냐?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이건 안 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대표성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할 뿐이지 그게 이제 가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뭐 리포트를 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것 중에서 관련된 주식을 쭉 한번 뽑아보세요.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는. 그런 다음에 각각의 그 개별 종목들의 리포트들을 찾아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갖고 그런 다음에 좋아, 안 좋아,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움직임은 어떤 파도 타기를 하고 얼마간 이렇게 했고 똑같이 그 섹터가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갈 때도 얘는 좀 시장에서 좀 뛰어나게 오르고 그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상관계에서 베타 계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그 시장에 임팩트가 왔을 때 반응 폭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갖고 거기서 종목을 압축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최소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겪어야 이제 대상 종목 하나가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들어서 뭘 하시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무도 몰라요. 그 기업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냥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낙담하고 이런 거죠. 그냥 거의 요행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식을 하시려면 이제 주식을 정상적인 시장, 작년같이 흥분된 시장 말고 앞으로도 펼쳐질 그런 정상적인 시장에서 주식을 하시려면 이런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런 거 하셔야 된다. 나는 뭐 리포트 몇 줄만 보면 졸음이 와서 그러면 안 돼요. 그 충분히 죽으시고 안 졸릴 때 하세요.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를 알고 계셔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리포트를 찾아보고 그 리포트 찾은 다음에 이거 뭐 리포트는 되게 좋은 종목만 있죠. 좋아 이거 사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다시 그거를 들고 기술적 분석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종목이 점점 이렇게 압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골라놨어. 그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해요. 뭐 한두 종목으로 압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골랐으니까 이제 사자? 그것도 그냥 사면 안 돼요. 이제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내가 사면 꼭 주가가 빠지냐? 이거는 뭐냐면 타이밍을 반대로 잡아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는 왼발 오른발 얘기까지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사이클로 얘가 속해 있는 섹터가 지금 어떤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틀째 쉬고 있구나. 근데 과거에도 보니까 얘가 얼마 정도 텀으로 쉬고 있으니까 이쯤에서는 어떻게 해요? 쪼잔하게 좀 일부 사볼까? 이런 생각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냥 추적했다가 봄 되면 시장 상황이 좀 풀리면 그때 가서 내가 본격적으로 사는데 요런 종목으로 압축해 놔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활용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질문하세요. 그럼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사면 안 됩니까? 되죠.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려면 목적성이 분명해야 돼요. 주식 투자에서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산다? 그러면 뭐 거의 성공 확률이 없어요. 그냥 사고 일반적인 시장에서 그냥 왜 삽니까? 그거 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살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산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보고 내가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떨어질 때마다 쪼잔하게 사든지. 그렇게 쪼잔하게 샀는데 이게 용케도 갑자기 올라요. 그러면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봄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다시 추워져요. 서만사원 아시죠? 날 풀렸나 했는데 다시 추워져. 그럼 뭐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그게 올라서 이익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년까지 그냥 끌고 가서 좀 롱텀으로 봐서 내년에 이제 증시 환경이 좋아지고 그랬을 때 사든지 이거를 이제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잘 봐야 돼요. 이 시장이 그러면
좋아지는, 봄이 와서 좋아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건 뭐 계속 거듭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주변에 지금 시장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인플레이션 문제. 이거 해결된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연준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게 뭐 6개월, 8개월 이런 거 또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식 사갖고 그렇게 고생하면 거의 이거 죽음에 가까워져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어서 다가올 테이퍼링의 문제. 테이퍼링 다 하는지 알아요. 근데 테이퍼링이 어떤 규모로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뭔가 뚜껑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재 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그게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지를 정확히 알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요.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충격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완화가 되는 거고, 우리를 보면 환율도 오늘 1177원 20전. 예. 이거 또 얼마예요? 한 4원 오른 거예요? 3원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도 다음 달에 거의 올라갈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의 문제.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질적으로 이게 다 이제 서로 연관된 건데, 우리 증시가 안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수급의 문제,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될 건가.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실적 좋아서 발표하면 그날 그냥 매물을 파는, 실적 나오는 날 매물 파는 날, 주식 파는 날, 이렇게 이제 막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매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되게 나빠요. 근데 이제 그 수급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시장의 상황들이 불안정한 거를 이미 아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급에서 탁 매도 물량, 공매도 나가면 아유 무서워라 하고 축 쪄지니까 공매도 세력은 먹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이게 변하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 생각엔 크리스마스 전날라도 빨리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가닥이 잡히면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은 움직임을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쪼잔하게 일부 매매하든지 아니면 호탕하게 내년까지 기다리든지 내년이 될지 금년 말이 될지 이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지금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흑백 논리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더 빠집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맛이 가서 이제 하락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놨다. 문제는 뭐냐면 쉽게 못 간다. 쉽게 못 가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도 고생이죠. 주식 샀는데. 그리고 뭐로 일부러 고생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격파를 하고 나갈 거냐. 그리고 그 위에 다다르게 되는 3100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짬짬에 우리한테 이제 쪼잔한 매매해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시장 내부에서도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서 수급이 좀 개선돼야 그래야 이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움직임을 계속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사서 안타깝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패턴상의 주요 이슈가 있는 섹터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섹터에서 이 섹터에서 이렇게 알고 계시다가 그게 시장 상황이 확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봄이 왔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어떤 꽃씨를 심을 건가 지금 생각해놔야지 그때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과정은 꼭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벌써 금요일인데 내일 다시 또 잠깐 난 다음에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